모든 시나리오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호국입니다. 중요한 영상이죠. 제로금리 시대에 채권 투자를 해도 되는가, 이거를 여쭤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고민하던 참에 김단트님이 훌륭한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참고로 이분이 지금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시국에 채권 투자가 말이 되는가라는 영상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김단트님이 참고하신 브리츠워터 자료도 같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Grappling with the new reality of zero bond yields virtually everywhere라는 그 자료이고요. 요게 그 영상입니다. 여기 이제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은 레이 달리오는 아니고 레이 달리오의 회사인 브리츠워터 2인자 3인자, 그러니까 법 프린스와 그렉 젠슨이 참가했습니다. 자, 1930년대, 40년대, 그리고 2000년대도 단기 금리가 0%에 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요때, 그리고 지금 다시 0%에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과 그때와 다른 건 뭐냐 하면은, 그때는 단기 금리는 0%였는데, 장기 금리, 그러니까 파란 선은 그래도 2%, 3% 정도를 유지를 해가지고,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장기 채권도 이제 거의 0%에 근접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도 수익을 거의 낼 수 없는 이제 그런 데까지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단트님도 굉장히 상세한 영상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 영상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 포커스가 이 영상은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 국채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80% 이상이 수익률이 1% 이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10년대만 해도 국채 중에서 그 수익률이 1% 이하인 거는 10%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게 지금 슬슬 올라가지고 80%가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애기였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라떼는요, 내가 어렸을 때는 돈 빌리는 사람이 이자라는 거를 냈습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받았고요. 요즘은 그게 트렌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금리가 내려가야 오르는 겁니다. 그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무조건 오른다. 왜 그런지는 김단트님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채권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 1%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3년 동안에 17%를 벌 수가 있고, 지금 금리가 이제 동결되었다 하면은 3년 동안에 3% 정도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물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 하면은 우리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금리가 확 올라간다 하면은 3년 동안에 30%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0.5%에 도달을 했죠. 그쵸? 조만간 한국도 제조금리에 가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레이 달리오 그리고 브리츠워터가 말하기를 MP3 정책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MP3는 왜 음악 듣는 그 MP3가 아니고 이제 MP는 Monetary Policy,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말인데 거기도 이제 강도가 1, 2, 3이 있는 거죠. 1은 금리를 낮추기, 그리고 2는 양적 완화를 하기, 그리고 3은 아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 돈을 정부에 직접적으로 빌려줘가지고 정부가 경기를 부활하기 위해서 그 돈을 팍팍 쓰는 겁니다. 이제 이 정책이 미국 같은 경우는 4월에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1800년부터 39개국 127개의 시장 패닉을 분석을 하고 브리츠워터는 4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못 살리고 돈을 많이 찍었으니까 인플레만 팡팡 발생하는 거. 2번 리플레이션, 돈을 막 찍어가지고 뿌려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성공하는 거. 세 번째는 경제도 못 살리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낮게 유지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다 망했어, 경제공황, 우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츠워터의 결론은 돈을 많이 찍으면은 물가 연동체와 금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주식시장을 해칭하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이럴 때 좀 도전적이고 좀 많이 빠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물가 연동체와 금과 같이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0, 40 포트폴리오. 여기서 40이라는 거는 고정금리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이 60, 40 포트폴리오와 60 물가 연동채 포트폴리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시나리오별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 리플레이션도 있고, 뭐 그저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경제 공황, 이렇게 네 개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는데, 60, 40 포트폴리오보다는 이 60 물가 연동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보통 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예외는 경제 공황일 뿐이죠. 근데 경제 공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브리츠워터가 보기에는 가장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면 경제 공황 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만 졸라 뿌려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경제 공황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원래 다 그런 거죠, 뭐. 그쵸? 이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게 저도 잘 몰랐는데 1997년에 생겼거든요. 그 후에 수익이 꽤 준수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파란 게 CPI,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이고요. 요 위에 있는 게 미국 물가 연동채 채권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강원국 의견입니다. 자, 물론 제 의견이 맞다는 거 전혀 아니고요. 엄청나게 주관적입니다. 그냥 제가 이 브리츠워터 자료를 보고 떠오른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논문이나 자료를 보고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거를 배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저는 이제 미래는 진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너스 1% 금리 시나리오? 네,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는 유럽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유럽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였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간데 까지고 마이너스 2%는 어때? 물론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그러면 누가 은행이 돈을 맡기냐? 전부 다 돈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장롱에 놓고 있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장롱에 돈을 넣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그 막대한 돈을 다 빼가지고 장롱에 넣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야, why not? 그냥 가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지금은 금리를 높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마이너스 1% 가는 게 6% 가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이런 식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은 고정금리 채권도 수익률이 꽤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거. 자, 롤란드랑 로슨이 쓴 The Permanent Portfolio라는 책이 있는데 강추해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이 훌륭하다는 거를 지난번에 385번 영상에서 켈러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이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게 금처럼 인플레이션 보호가 잘 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자,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놈, 즉 정부에서 보호막인 물가연동 채권이라는 거를 만든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화범한테 화재 보험을 사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플레이션이 팍팍 높으면은 이 물가 연동 채권의 원금이 조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부채 부담이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국가는 당연히 싫겠죠. 지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가지고 물가 연동채 거기다가 다 우리 돈을 넣기는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지수 CPI를 조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온 나라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누구나 다 체험하기는 10%인데 지표를 딱 보면 3%로 나오고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97년에 이 물가연동 채권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미국에 한 번도 심하게 높은 인플레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인플레가 왔을 때 물가연동 채권이 지 노릇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가? 그거는 아직 미지수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브리츠워터 시나리오가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중간에는 주식시장이 훅 빠지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자산 가격이 빠지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가 상승이 기대보다 떨어졌다라는 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이 실제로 0% 이하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2008년, 2011년에 이때 한번 주식시장도 훅 빠지고 금융시장에 위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정금리 장기채는 많이 올랐는데 물가연동 채권은 비리비리했다는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을 보면요. 금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졸라게 심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MDD가 61%인 자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오래 떨어집니다. 1930년대부터 1970년까지 거의 40년 동안에 계속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까지 확 올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때 10년 올랐다가 다시 20년 동안에 쫙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한 10년 떨어졌다가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한 겁니다. 지금 한 여기쯤 와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금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큰 금고를 만들어서 금을 이렇게 탁 쌓아놓고 이제 걔를 이제 만지면서 안녕 얘들아 하면서 놀 겁니다. 하하, 강한국의 비전이죠. 예. 중요한 점은, 브리치워터는 사실 이 자산 배분 페이퍼를 10년 앞을 보고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10년 앞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못 되죠. 길어야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투자하는 게 우리 개미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내일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또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게 우리 개미들이잖아요. 그래서 브리치워터 시나리오들이 완벽히 들여맞아도 자, 그 10년 동안에 단기 폭망이나 디플레이션 이런 게 충분히 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충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포트폴리오가 일시적이나마 망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또 개미들이 또 못 껴튀거든요. 자, 물론 워렌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당신이나 하실 얘기고 우리는 정상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자, 디플레이션 보호, 그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 비중은 제한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단기 MDD도 높으면 안 됩니다. 단기 MDD가 30% 40%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고정금리 채권과 현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 비중은 제가 보기 맥시멈 25%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구 포트폴리오에서도 그 자산을 4등분 하잖아요. 주식, 채권, 금, 현금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MD는 12%, 1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 비중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주식과 금이 워낙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매니지하기 위해서 채권 비중은 그래도 5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기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게 맞다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시는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좀 토론을 하고 저도 이제 이거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비중은 그냥 냅두고요. 참고로 이 페이퍼에서는 주식도 미국 같은 데만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 지리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본은 뭐 미국, 일본은 유럽, 일본은 중국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페이퍼에는 나오는데 일단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0% 채권이라고 했는데 네, 고정 장기채, 물가연동 장기채 그리고 현금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투자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 비중을 좀 높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20% 정도 높여봐가지고 금과 주식이 합쳐서 5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약을 하면요. 그 이 자료가 특히 이제 이 테마가 저를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채권 수익이 이렇게 낮은데 투자를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브리치워터에서 자료를 내보냈고 그리고 그 김단태님이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또 있구나 끄떡끄떡하게 되었습니다. 그 브리치워터의 포인트는 고정금리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물가 연동처 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까? 특히 이제 정부 같은 데서 이제 미국, 선진국, 후진국 다 이제 상관없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물가 연동처 금이 굿 아닌가?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제 제가 반박하는 거는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미래는 예측 불가하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인플레이션이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경제 공황이 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보짓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훅 빠지거나, 예를 들면 코로나 숫자가 갑자기 10배로 늘어났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훅 빠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이제 훅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폭망을 보호하는 자산은 필요하다. 또 이제 주식이 훅 꺼질 때 폭망을 보호하는 자산은 보통은 고정금리 채권과 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물가 연동 채권은
그 인플레이션 대박이 맞는가, 그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게 되면은 물가 연동 채권이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금 비중은 금이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높게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여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 그르다에 대해서 그 아주 뜨겁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좋은 영상이었죠. 좋은 영상이면은 구독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거고,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